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제 끝났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발견한 사실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젊은 유튜버의 강연을 보게 됐습니다. 원샷 한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분의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불행과 행복은 늘 같이 있어요. 근데 불행이 찾아오면 그 불행이 너무 크니까 행복이란 녀석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경을 이겨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통계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의 큰 위기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질병, 실직, 이혼, 사별 등이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역경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고무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인간도 역경에서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앞서 말한 시각장애인 유튜버는 점자를 배우면서 언젠가 이 글자로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책을 출간했죠.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산책을 한번 해보자. 오늘은 손주에게 전화해보자. 이런 작은 의미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셋째,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70대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배우자, 사별 같은 큰 상실을 겪은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결을 조사했는데요. 공통점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80세에 처음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는 화가가 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할아버지는 60대에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기를 시작했고 이제는 매일 만보를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500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걷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해요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시도해봤다는 것뿐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그 유튜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18세에 시력을 잃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여전히 4개의 감각이 남아있잖아. 잃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남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남아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요? 하지만 전화기가 있고 나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위가 뭐였을까요? 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그 일을 시작할 걸. 그때 용기를 낼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전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기, 내일은 동네 한 바퀴 걷기, 모레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 컴퓨터 교실이 동사무소마다 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시각장애인 유튜버도 18세에 점자를 새로 배웠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점자를 한 달 만에 마스터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종교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연결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네 번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우울증이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주에게, 친구에게 혹은 글로 써보세요. 그 유튜버가 자신의 이야기로 50만 명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은 재앙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이 결정됩니다. 앞서 소개한 시각장애인 유튜버는 이런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됐지만 마음의 눈은 더 밝아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은 더욱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잃어버린 것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어제의 슬픔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불행과 행복은 늘 함께 옵니다. 불행이 왔다면 그 뒤에 행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